저는 오늘 아침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5시.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지나친 스문의 시간 카페 앞. 거기서 제 아들을 봤어요. 36인 큰아들 민수가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여자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젊고 화려한 차림의 여자였죠. 빨간 원피스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아주 다정하게. 민수가 그 여자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새벽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듯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수가 그 여자를 안고 근처 오피스텔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설마 저기서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제 아들이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다니. 3년 전 민수는 착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제게 친딸처럼 잘해줬어요. 시댁 살림도 도맡아 하고 명절엔 혼자 음식을 다 준비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했죠.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상 차려드리고 빨래에 청소에 온갖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작년엔 손주까지 낳았어요.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예쁜 아기 지우. 수진이는 출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아기 키우느라 밤잠도 못 잤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도 시댁에 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어머니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다니 전 복받은 거예요. 민수가 그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1주년 때였죠.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그런데 지금 저 모습은 뭡니까? 저는 뒷걸음질 쳐서 골목으로 숨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혼자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나 지금 나왔어. 집에 갈게. 회식 늦게 끝났다고 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는 떨리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산책하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이걸 어떻게 말하죠? 제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오피스텔까지 들어가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민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를 보러 오는데 민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엄마, 지우 귀엽죠? 지우야, 할머니한테 안겨봐 하고 말했어요. 수진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예쁘다. 그런데 민수의 행동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고 전화가 오면 황급히 밖으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민수가 원래 쓰던 향수가 아니었죠.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화장실 간 사이 휴대폰이 탁자 위에 있었어요.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오빠, 오늘 밤에도 올 거지? 보고 싶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돌아왔고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눈치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집을 찾아왔어요. 지우를 친정에 맡기고 온 거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손에는 뭔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래,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왜 울었니? 수진이는 한참을 말을 못 하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제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어요. 밤마다 늦게 들어와요. 회식이 많다고 하는데 회식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일주일에 대여섯 번씩이요.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면서 자꾸 나가요. 새벽 2시, 3시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 전화해도 안 받을 때가 많고요. 받아도 짜증을 내요. 왜 자꾸 전화하냐고. 나도 바쁘다고.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수진이가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민수 오빠 카드 명세서요. 카드 명세서를 펼쳤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바, 모텔, 꽃집, 주얼리숍. 최근 2달간의 사용 내역이었죠. 금액도 어마어마했어요. 한 번에 30만 원, 50만 원씩 쓴 흔적들. 이게 회식 비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잖아요? 꽃집의 주얼리숍까지. 그리고 이 모텔 결제 내역은 뭔가요? 수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혹시 민수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수진아, 그런. 아마 일 때문에 바쁜 거겠지. 거래처 사람들이랑 접대도 해야 하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거짓말이 나왔어요. 며느리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하죠? 아기도 있는데, 지우는 아빠가 필요한데, 민수 오빠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출산하고 살이 쪘나요? 제가 매력이 없나요? 아니야, 수진아. 넌 잘못 없어. 그럼 왜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아들을 다그쳐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위로해야 할까요? 수진아, 내가 민수한테 한번 물어볼게. 어머니, 제발요, 민수 오빠 좀 말려주세요. 그날 밤 수진이를 보낸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보여준 카드 명세서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제 아들이 정말 저런 짓을 하고 있다니. 다음 날 저는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나오라고 했죠. 엄마, 왜 그러세요? 갑자기 나오라고 하시고. 회사 일 바쁜데 민수는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수진이한테 잘해주고 있니? 네, 당연하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가 어제 집에 왔었어. 울면서 민수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자꾸 나간다고. 전화도 안 받고. 혹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 순간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저번 주 새벽에 내가 봤어. 5시쯤. 민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4시간 카페 앞에서. 빨간 원피스 입은 여자랑 손잡고 있는 거. 키스하는 거. 그리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거. 다 봤어, 민수야. 민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 저는 수진이가 보여준 카드 명세서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니?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모텔, 주얼리숍. 회식 비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쓰지 않았니?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죄송하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수진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게 지우 키우는지 알아? 밤에 잠도 못 자고 시댁 살림 도맡아 하고 너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는데 엄마, 지우는 돌도 안 지난 아기가 있는데 내 딸이야, 민수야?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모르면 오피스텔에 들어가? 모르면 여자한테 목걸이를 사줘? 엄마, 그게... 누구야? 그 여자가 어디서 만났어?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후배예요. 작년에 입사한 나이는 28이요. 8살이나 어리잖아. 그 나이 차이면 내 여동생 뻘이야. 저는 기가 막혔어요. 언제부터였어? 반년쯤 됐어요. 반년 동안 수진이를 속였다고?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회식 자리에서 가깝게 지냈어요. 그 친구가 일 때문에 힘들어해서 상담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자꾸 연락이 오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오피스텔까지 단 거야. 네, 몇 번이나? 엄마, 물어봤잖아. 몇 번이나? 민수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자주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내려놓고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수진이가 요즘 너무 애만 신경 쓰고 저는 뒷전이에요. 집에 가면 지우 울음소리에 수진이 짜증에 그게 핑계가 돼?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수진이가 얼마나 지쳤는데. 엄마, 저도 지쳐요. 내가 지쳐, 내가? 밤에 애 우유 먹이느라 깨는 건 수진이고, 기저귀 가는 것도 수진이고, 애 목욕시키는 것도 수진이잖아. 넌 뭘 했는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 여자가 뭐가 좋아서 그래? 젊고 예쁘고 저한테 잘해줘요. 저를 이해해주고 수진이는 안 예뻐. 수진이는 너한테 안 잘해줘?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 제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넌 지금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 네 딸한테서 아빠를 빼앗고 있다고.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끊을게요. 정리.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반년이나 만난 여자를 오피스텔까지 드나들던 여자를 그냥 끊을 수 있어? 엄마, 노력할게요. 제발요.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애가 알면 무너질 거예요. 저는 민수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당장 끊어. 당장. 그리고 수진이한테 잘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민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 태도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일찍 퇴근하고 수진이한테 꽃도 사다 주고 주말엔 지우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수진이도 환한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요즘 너무 좋아졌어요. 일찍 들어오고 지우도 많이 봐주고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수진아. 그냥 가정이 소중하다고 얘기했지.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민수 오빠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저녁, 민수 회사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민수 씨 계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 집 아니고 민수 집으로 전화하세요. 아, 민수 씨가 오늘 오후 반차 쓰고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중요한 서류 확인이 필요한데. 반차. 민수는 오늘 오전에 엄마,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요. 수진이한테 미리 말했어요. 라고 전화했었는데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민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4번째에 겨우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지금 회식 중인데. 민수야, 회사에서 전화 왔어. 내가 반차 썼다면서. 아, 그게, 어디 있어? 지금. 엄마,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나온 거예요. 그럼 왜 회식이라고 거짓말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민수가 또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저는 택시를 타고 그 24시간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수 차가 근처 골목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카페 안을 들여다봤어요. 없었습니다. 주변 식당들도 확인했죠. 그리고 그 오피스텔 앞으로 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이번에 더 자세히 봤어요. 여자는 정말 젊고 예뻤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 민수가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보자, 자기야. 민수가 그렇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그 여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엄마, 어떻게 여기를? 내가 물어봐야지 끊었다며? 정리한다며? 수진이한테 잘한다며?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누구요? 결혼한 남자를 유혹해서 재밌어요?
돌도 안 지난 아기가 있는 남자를. 그런데 그 여자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기요? 여자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오빠, 아기가 뭐예요? 오빠 결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수 오빠 설명해봐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 독신이야. 결혼 생각도 없었는데 너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우리 결혼하자고. 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오빠가 결혼하자고 해서 제 부모님한테도 소개하고 심지어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고요. 뭐? 다음 달에 양가 상견례 하기로 했었어요. 오빠 부모님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니. 그 여자한테까지 결혼을 약속했다니.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당장 민수를 집으로 불렀어요. 밤 11시였습니다. 민수가 왔을 때 수진이도 함께 왔죠. 며느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밤늦게 갑자기. 수진이가 물었어요. 남편이 민수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수진아, 미안해. 사실은. 그리고 모든 걸 말했어요. 제가 새벽에 본 것, 민수가 반년 동안 회사 후배와 만난 것, 오피스텔을 드나든 것, 카드로 호텔과 모텔, 고급 레스토랑과 주얼리를 결제한 것. 그리고 오늘 그 여자한테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까지. 수진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수 오빠, 이게 사실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조차 비겁하게. 미안해, 수진아. 미안하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그 여자한테는 결혼하자고 하고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우리 지우는요? 우리 딸은요? 수진아. 반년이요? 반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내가 아기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애 보느라 정신없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랑 오피스텔에서 시간 보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조용하고 착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수진이가 민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으로 민수 가슴을 쳤어요. 나한테 잘해준다고 했잖아요.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쟁이. 민수는 맞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수진이를 말렸어요. 수진아, 진정해. 진정해.
수진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 울부짖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했고, 당신 빨래에 밥에 다 챙겼잖아요. 애 낳고 몸도 망가졌는데, 제 몸도 돌보진 못하고 당신이랑 지우 돌보느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며느리 옆에 앉아 안아줬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남편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우리 집에서 잤어요. 밤새 울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울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요. 수진아, 더 이상 못 믿겠어요. 반년 동안 속았는데 어떻게 다시 믿어요? 그 여자한테 결혼하자고까지 한 사람을 어떻게?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민수 오빠 없이도 잘 키울 수 있어요. 저는 수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가 옆에 있을게.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초췌한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수진이 좀 설득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남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넌 기회를 날렸어. 아빠, 민수야.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가르쳤니? 남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했. 그런데 넌 뭘 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무 실망했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제가 정말 미쳤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제 알았어요. 수진이가, 지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아? 늦었어. 엄마,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들어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벌을 받아야 해.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수진이를 반년 동안 속였잖아. 그 애의 시간을, 청춘을, 마음을 짓밟았어. 엄마, 그리고 엄마한테도 거짓말했지. 끊겠다고 해놓고 또 만났어. 심지어 그 여자한테는 결혼까지 약속했고.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넌 이제 혼자 살아봐.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성이야. 엄마, 그럼 지우는요? 제 딸인데, 지우는 수진이가 키워. 넌 그럴 자격 없어. 엄마,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 그게 네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지우가 크면 그때 가서 얘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딸한테 사과해.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이제 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수는 일어섰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이지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만났던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어머님,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 여자는 생각보다 착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라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가 결혼했는지, 아기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도 속았어요. 그래요? 네. 저는 진심이었어요. 민수 씨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도 소개했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저는 바람 상대였던 거죠.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의 장난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여자가 조금 불쌍해졌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제가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민수 씨 부인분 수진 씨였나요? 그분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직접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번호를 몰라서 여자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민수 씨랑 완전히 끊었어요. 회사도 그만뒀어요.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민수 씨한테 받았던 선물들이요. 목걸이랑 반지. 이거 수진 씨한테 드리고 싶어요. 민수 씨 돈으로 산 거니까 부인분이 가지셔야 할 것 같아서요. 여자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보게 됐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네요. 네. 저도 바보였어요. 사람을 잘못 봤죠.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한테 잘해주세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건지. 그날 저는 그 여자와 헤어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민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쳐놓았는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민수는 매일 용서를 빌었지만 수진이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죠. 법원도 수진이 편을 들었습니다. 민수의 불륜이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지우 키우는 거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봐줄게.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하는데 넌 내 며느리야. 아니, 내 딸이야. 민수가 잘못한 거고 엄마는 내 편이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는 매번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제발 수진이 좀 설득해줘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돼, 민수야. 엄마, 넌 기회를 받았어. 엄마한테 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또 만났지. 거짓말했어. 이제 넌 책임을 져야 해. 엄마가 제 편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는 옳은 편이야. 그리고 지금 옳은 건 수진이야. 민수는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냉정해야 민수가 정신 차려요. 그리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진이를 지켜줘야 해요.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지우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손주를 안아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제 얼굴을 만졌어요. 이제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 새로 시작하려고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작은 빵집을 하나 열려고요. 제가 원래 제과제빵 배웠었거든요. 결혼하면서 그만뒀는데 이제 다시 해보려고요. 수진아, 정말 대단해. 엄마가 도와줄게. 돈 필요하면 말해. 아니에요, 어머니. 위자료랑 제 저축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못 버텼을 거예요.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수진아, 넌 이제 우리 딸이야. 영원히. 6개월 후 수진이는 정말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맛있고 친절하다고. 저도 남편이랑 자주 들렀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좋아하시는 단팥빵 구웠어요. 고마워, 수진아. 손주 지우는 빵집 한쪽에서 놀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일하면서도 지우를 돌봤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얼굴은 밝았어요. 어머니, 전 행복해요. 힘들지만 제 힘으로 사는 게 뿌듯해요. 잘하고 있어, 수진아. 민수는 가끔 멀리서 빵집을 지켜본다고 들었습니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본다고. 수진이와 지우를 보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게 뭔지 깨닫는 거겠죠. 저는 민수한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고 있니? 네. 엄마, 빠짐없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엄마, 저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그건 수진이가 결정할 일이야. 그리고 지우가 커서 판단할 일이고. 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정말 반성하길 바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길. 네. 엄마, 죄송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의 빵집은 크게 성공했어요. 지점을 하나 더 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3살이 됐죠. 할머니, 할아버지. 지우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지우, 오늘 유치원 어땠어? 좋았어요. 그림 그렸어요. 지우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지우. 아빠는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지우가 아직 괜찮아, 수진아. 지우가 크면 알게 될 거야. 그때 가서 얘기하면 돼. 저는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지우,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럼요. 당연하죠. 민수가. 불쌍하기도 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여보, 우리가 민수를 사랑하는 것과 수진이를 지키는 건 별개예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와 손주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민수는 제 아들이지만 그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진이와 지우는 제가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마웠어요.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힘을 내요. 사랑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항상 내 편이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거짓말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진실한 가족애로 끝이 났습니다. 비록 아픈 과정이었지만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아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엄마로서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